수학 2의 첫 번째 단원의 주제가 함수의 극한인데, 극한이 뭐냐 그러면 한없이 가까워지는 이게 극한이야. 한없이 가까워지는 게.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극한 좌극한부터 하고 있는데, 이 RPM 순서로 가볼게. x의 값이 2라는 값, 이렇게 x 하셔서 이렇게 쓰게 되면 이 말의 뜻이 x가 2는 아닌데 요거 2면서 2가 아니면서 2에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말합니다. 한없이 가까워진다.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말 뜻이 그래. x에다가 2를 넣어라 라는 의미는 아니고 x의 값이 점점점 2에 가까워진다 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x축 위에서 2가 있다고 치면 여기 있는 수도식 많은 값 중에서 2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2의 오른쪽에서 이런 식으로 점점점 가까워질 수도 있겠고, 이렇게 2의 왼쪽에서 점점점 가까워질 수도 있겠죠. 방법 두 가지지. 그래서 x가 2보다 2의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는 여기 x가 있어버리면은 그 x가 2보다 클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거를 x가 2로 가긴 하는데 여기다 작게 플러스 쓸 겁니다. 책에서는 크게 씁니다. 크게. 책에서 2 플러스 쓰는데 이건 더하기 의미가 아니고 여기 이쪽에 있는 x는 2보다 좀 크다라는 의미야. 마음속으로는 x가 2보다 좀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렇게 가까워지는 거를 x가 2 플러스라고 쓸 건데 선생님이 여기 작게 쓸 거라고. 그리고 2보다 좀 작은 값을 띄면서 이 왼쪽에서 점점점 이쪽으로 가고 있는 그거를 x가 2로 가는데 여기다 마이너스 쓸 겁니다. 이거는 2보다 좀 작은 값을 띄면서 간다는 소리야. 왼쪽서 간다, 오른쪽서 간다. 알겠죠? 그때 함수의 값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궁금한 겁니다. 다시 x가 2로 간다는 말이 정확히 2는 아닌데 최대한 2로 붙는 거야. 최대한. 그러니까 여기 정확히 2가 있다고 하면 x가 2 플러스 간다는 얘기는 2의 바로 오른쪽에 있는 값 정도 생각하면 되겠고, x가 2 마이너스 가면 2의 바로 왼쪽에 있는 1.99999 이런 값을 생각하면 되는 거야. 요런 데가 아니야. 사실은 2 바로 붙어 있는데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점이 x가 2 플러스 가는 그런 얘기고, 바로 왼쪽에 있는 게 x가 2 마이너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x가 2 플러스로 갈 때, 요거일 때 fx의 값이 어느 값으로 가까워지는가 이게 볼 거야. 뭐 이제 그래프를 본다. 요게 지금 fx 그래프입니다. 그 x가 2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지고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점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그지? 이렇게. 그지? 근데 x에다가 이를테면 2.3 정도 넣게 되면, 2.5를 넣게 되면 이렇게 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점이 이렇게. 네? 근데 점점 작은 값을 집어넣으면은 점이 점점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야, 이게. 좀 더 그래프가 좀 크다. 다시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2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다 칩시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있다 칩시다. 여기가 뭐 B고 여기가 A라고 쳐보자. 여기가 2고 이게 Y는 fx 그래프고, x가 2보다 좀 크면서 점점 이렇게 가까워져. 그러면 이런 값을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 x를 집어넣게 되면은 요 점으로 나올 거 아니야. 요 점이잖아, 그래프에서는. 그러니까 fx가 어디로 가냐는 얘기는 그래프 위의 점의 y좌표가 어디로 가냐는 얘기야. 네? x가 여기 있으면은 요 점인 거고, x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가서 요 점인 거잖아. 여기 있으면 요 점인 거잖아. 그러니까 x가 이렇게 다가가게 되면 그래프 위의 점은 이렇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그때 fx의 값, 즉 그래프의 y 값이 어느 값에 다가가는 걸 보자는 소리야. 점이 여기 있으면은 y 값이 여기서 쓸 거 아니야. 점이 여기 있으면은 y 값이 여기서 쓸 거 아니야. 점이 여기 있으면은 바로 동그라미의 y좌표의 b의 바로 위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는 말이, x 이렇게 변한다는 말이 그래프에서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것이고, y 값은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y 값이 b로. 그치? 그래서 y 값이 이 b라는 값에 하나씩 가까워질 거 아닌가.
그래서 fx가 b로 간다라고 하는 거지. 네? 자, 다시 x가 2 플러스면은 가장 쉽게 보는 거는 2라는 점 말고 2보다 조금 큰 바로 오른쪽 점을 넣어본 거야. 그럼 요 그래프에서 어디겠어? 요 흰색 점 바로 오른쪽에 있는 요 점일 거 아니야. 그 점의 y값이 몇에 가깝겠냐고 묻는 거야 이게. 몇에 가까워? 요 점 y값이 b에 가까울까? 요 바로 여기 위에 점인데. 여기야. 이거를 기호로 리미트 x가 a 플러스 2 플러스로 갈 때의 fx의 값이라고 하고 그게 b죠. x가 2의 오른쪽으로 다가갈 때 fx의 값은 한없이 b에 가까워진다 이런 말이야. 이거를 x는 2에서의 fx의 우극한 값이라고 합니다. 우극한 플러스 오른쪽으로 다가가는 게 우극한 값이야. 그 다음에 또 x가 2 마이너스 1배 라는 말은 2보다 좀 작은 값을 띄면서 x 값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어. 그러면 요 점에서 함수 값은 여기 있겠죠. 점이 여기 있으면 여기 있을 거야. 점이 점점 가까워지면 그래프에서 이렇게 탁 올라갈 거야. 점이 이렇게 타고 갈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바로 왼쪽에 있는 x 값 집어넣으면은 요 2,a라는 요 점의 바로 왼쪽 점에 되니까 바로 왼쪽 점. 그 점의 y 값이 몇에 가까워? a에 가까이 올라갔을 거 아니야. 점점. 그래서 x가 2 마이너스 갈 때 fx의 값은 b로 간다. a로 간다. a로. 점점점 y 값이 a로 가까워진다. 라고 하고 기호로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 갈 때 fx의 값을 a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2에서의 우극한이라고 해. 플러스니까 오른쪽. 이게 2에서의 좌극한 값이라고 해. 우극한 값, 좌극한 값. 값이란 말 써도 되고 말도 되고 좌극한. 그래서 우극한과 좌극한은 따로따로가 존재할 수가 있고 그 값이 혹시 같은 면인데 여기서 둘이 다르죠. 두 개 다르잖아. 그럴 때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여기는 지금 뿔박 없죠. 요거는 fx의 x는 2에서의 그냥 극한값이라 해요. 그냥 극한값. 이걸 잘 구분해야 돼. 우극한 좌극한은 방향이 있습니다. 오른쪽 수 다가가고 왼쪽 수가 있고 이 뒤가 없으면은 이거는 얘랑이 각각 존재를 하고 그 값이 같으면 그 값을 뭐라고 쓰는 겁니다. 근데 두 개 다르잖아. 이럴 때는 2에서의 극한값이 없다라고 쓰는 겁니다.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 그래프를 봐봐. 리미트 x가 3 플러스로 갈 때 fx하고 리미트 x가 3 마이너스 갈 때 fx 두 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x 3 플러스 가게 되면은 x축 위에서 fx 그래프가 있는 거기서 x축 위에서 일단 3을 찾는 거야. 3을 찾아가지고 이 플러스라는 말이 오른쪽서 다가간단 말이야. 3보다 조금 크면서 3 쪽으로 다가가는 거니까 점점 이렇게 다가가면 이렇게 알았어? 그래프에서 이렇게 타고 올라간다고 이렇게. 향하는 그 점, 이 화살표가 향하는 그 점이 있죠. 그 점의 y값이 2잖아. 6이라고 쓰는 거야. 3에서의 우극한값이 2다. 3에서 좌극한이잖아.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3으로 가긴 하는데 왼쪽서 가는 거야. 3보다 작은 값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프에서 이렇게 타고 올라간단 말이야. 향하는 그 점의 y값이 2잖아. 그지? 근데 우극한과 좌극한 값이 같잖아 이게.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의 값이 이 같은 값이니까 2라고 쓰는 거고 3에서 그 값이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극한값이 존재할 때 이거를 수렴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수렴. 하나의 값으로 점점 다가가는 그런 값이 존재하면 수렴이라고 한다. 수렴이 아니면 발산이라고 그랬지? 용어가. 근데 오늘 모른 날인데 이렇게 추석놀이 저 좋아하냐? 신영이는 좀 모른다고 그랬고 안양여고는 다 왔고 충고 박지훈 여대냐? 준이 제주도 아 오늘 못 온 날인가? 박지훈이 연지는 집에 좀 미리 있고 그 다음에 신영이 이 세 명은 아무도 알겠고 현재 6명
그럼 맞네? X랑 더 맞네? 자, 그럼 질문한다. 이 그래프에서 F3은 몇일까 생각해봐. F3. F3. 이거는 정확한 함수 값이야. 극한 값이 아니고. 그러니까 X축에 3을 찾아가지고 선을 찌 그냥 그었을 때 이 그래프랑 만나는 점을 찾는 건데 이 빈 점의 의미는 여기 점이 안 찍힌 거잖아. 점 여기 따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함수 값이야. 요 점의 y 값이 산 겁니다. 알겠죠? 여기를 내가 2 플러스로 썼어. 2 플러스 여기는 2 마이너스. 그때 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x가 2 플러스 가게 되면은 x축에서 2를 찾고 플러스란 말에는 오른쪽서 다가가고 있죠. 오른쪽서. 그래프를 이렇게 타고 내려갈 거 아니야, 점점. 이렇게 점 이렇게 매칭이 될 거니까 매칭이. 이게 내려온단 말이야. 그때 이 향하는 점은 요 점인데 그 점의 y 값이 0이니까 0을 쓰시고 2-는 이 왼쪽에서 다가가는데 그래프가 여기 있는 게 그래프란 말이야. 그럼 점 여기 x 여기 쓰면은 점 요 점일 것이고 x 얘라면 점이 요 점이 있겠지. 여기 있다면 요 점이겠죠. 그 점이 점점 여기 내려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내려갈 때 점이 내려갈 때 이런 점들의 y 값은 몇에 가까워져? 마삼에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래서 우극하는 요 점의 y값 0이고 좌극하는 요 점의 y값 마삼이니까 같지 않아. 그래서 우극한 값이 뭐냐고 그러면 0이라고 하고 좌극한이 뭐냐고 그러면 마삼이라고 하는데 여기다 2 쓰고 그냥 극한값을 물으면은 존재하지 않는 데라고 쓴다고. 존재를 할 때 수렴이 없고 극한 이론 기호가 여기 앞에 함수일거나 끝나는 게 아니고 한 연속에서도 계속 이 극한 기호를 쓴단 말이야. 미적분에서도 계속 이 기호를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강조하는 거고 첫 시간을 놓치지 말라고 했던 것이고 이 새끼들이 결석생들이 영성을 안 보고 왔어.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 이제. 0 플러스 x축에서 0을 찾는다. 플러스 m은 오른쪽에 x니까 이렇게 다가가는 x값이. 그럼 그래프에서 그래프에서 다가가는 모양을 매칭시킬 때 이렇게 선을 그어봐. 그럼 이 그래프랑 만나는 게 자, 이렇게 선을 그으면은 요점 x 여기다 넣으면은 이게 나와, 이 점이 나와. 이렇게 하면은 요 점이 여기 나와, 이 점이. 그지? 이렇게 하면은 요 점 넣으면 여기 나와, 점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게 같은 말이야. 그리고 점이 이렇게 움직일 때 요 점의 y 값이 여기 있었고, 요 점의 y 값이 여기 있었고, 요 점의 y 값이 여기 있는 거니까 점점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개가 같은 말이야. 일단 그걸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지금. 자, 그래서 0 플러스가 오게 되면 이렇게 가니까 그래프 타고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요 점으로 향하고 있잖아. 그 점의 y가 0을 읽어주면 되겠죠? fx라는 게 y값이야 그래프에서는. 예? x에 변할 때 그래프에서 y값이 어디로 가는가를 묻는 거니까. 그 다음에 4 플러스면은 4를 찾고 플러스니까 오른쪽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프에서 이렇게 타고 내려가겠죠. 타고 내려가서 그 점의 y값이 1인 거죠. 그 다음에 5 마이너스면은 5를 찾고 마이너스니까 왼쪽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에 타고 올라가죠. 향하는 그 점의 y값 4를 쓰겠죠. 그 다음에 4번은 이 뒤에 뿔막 없죠. 이 뒤에. 그럼 이 근처를 보자고. 오른쪽 스타가 가면은 0으로 가고 왼쪽 스타가 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3으로 가잖아. 우극하는 0이고 좌극하는 마삼이니까 같지 않고 존재하지 않죠. 그 다음에 3으로 갈 때 극한값은 3으로 갈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모이질 안쪽으로 그 점에 y값 2를 쓰면 되는 거죠. 우극한 좌극한이 각각 2로 같은 거니까. 우리 처음 온 친구들 이해를 했나 볼까? 다섯 개 그래프를 주고 나서
x가 a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걸 찾으래. 일단 2번 가지고 볼래? 이놈, 요 2번 그래프에서 x는 a에서의 또 플러스 쓰고라 찾아봐. 리미트 x가 a 플러스 갈 때 fx가 뭔 찾아봐. 2번 그래프. 여기를 b라고 주고 여기를 마이너스 b라고 줄게. 응사해봐. x가 a 플러스 간다는 얘기는 a로 가긴 하는데 오른쪽서 다가가는 거니까 x 값 이렇게 넣어보는 거야. 점점 이렇게 넣어보는 건데 그래프에서 이렇게 타고 내려간다고 그랬지. 향하는 그 점의 y 값이 마이너스 b니까 잘했죠. 자, 그럼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 갈 때 fx는 뭐냐? 은서가 말해봐. a 마이너스면 a보다 좀 작은 값을 띄면서 이쪽 가는 거지?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타고 가나 봐봐. 이게 그래프니까. 요점 넣으면은 요점이야. 요점 넣으면은 요점 나온다. 요점 넣으면 요점 나온다.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야. 뭐겠어? b죠, b. 손으로 해볼까? a로 다가간다가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왼쪽서 가는 게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니까 실제로 우측칸은 이렇게 가고 좌측칸은 이렇게 하는 말이야.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목적지의 y값이 다르잖아 지금. 응? 뭔가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잖아. 모이는 게 아니고 찢어졌잖아 이렇게. 그럼 향하는 값이 다른 값이 나와 이게. 각각 값이 없는 거야. 지금 뿔도 없으니까. 여기를 A라고 얘를 B라고 하자. 민수 우측한 너고 좌측한 뭔지 불러봐. 4번에서 우측한 4번 그래프에서 우측한 불러보라고. A 플러스. 여기 봐. 내가 A 썼으니까. B요. 어? B요. 우측한 이렇게 하는 거잖아. 네. P죠. 하는 점이. 좌측한은 정확한 A죠. 같지 않죠. 여기다 이제 안 쓰면은 값이 없는 거지. 수업 들은 친구들은 좀 이해하는 것 같아. 그다음 대준이가 대답해봐. 여기를 뭐 B라고 여기를 C라고 둘게. 그럼 우측한 뭐야 우측한? 대준이. C요. 좌측한. C. 그럼 함수값 FA는 뭐야? C요. 이 FA는 극한값이 아니야. 정확한 A를 넣었을 때 뭐가 나오냐거든. B. 함수값은 항상 검은 점을 봐야 됩니다. 검은 점. 그러니까 A 넣었을 때 검은 점 여기니까 B로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없으면은 값이 뭐라고 써야 돼? 이거. 5번이요. 5번 그래프에서. 이게. C요. 그죠? 우측한과 좌측한이 다 C니까 극한값은 C라고 한다. 진짜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리미트 x가 a 플러스 갈 때 fx를 물어봤다고 하면 이 그래프에서 a를 찾아야 일단 x축에서. 그리고 a 플러스가 오게 되면 a의 바로 오른쪽에 있는 아주 가까운 이런 점을 여기다 넣어보는 거야. 그래프에다. 그러면 요 점 나올 거예요. 요 점. 바로 오른쪽에. 그냥 그래. 그 점에 y값 읽어주면 돼. 요 c보다 조금이지. 근데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거의 C라고 봐도 되잖아. 그렇게 읽어주면 되고, 이 마이너스 붙으면은 요 바로 왼쪽 점을 집어넣어봐. 그럼 요 점 나올 거 아니야. 검은 빈 동그라미 바로 왼쪽 점. 그 점 말값도 C라고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보면 쉽습니다. 자, 유형 3번은 연습을 하고 나중에 한 번에 할게. 지금 하면은 이쪽 반은 멘탈 나가겠다. 유형 1, 2번에서만 혹시 잘 안 되는 거 질문해 볼래? 39번. 네, 또. 잘 안 되는 거 질문해. 풀어줄게. 38번. 38번.
다음에 42번도 해보고 41번 해보자. 일단 기호에 친숙해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자, 38번 가볼게. fx에 대해서 마이너스 2에서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도록 k 값을 구해보래. 그래프를 그려볼게. 그래프를 뭔 소린가? fx 그래프가 범위를 나눠가지고 그려져 있거든. 이 그래프는 밑에 거는 표준화하면은 마이너스의 x제곱 플러스 4x에 플러스 4 빼기 4에 풀 3.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에 7 나오죠. 마이너스 2,7이 꼭점이면서 위로 블록이라는 소리야. 그런 그래프를 x가 마이너스 2의 왼쪽만 쓰는 거잖아. 마이너스가 딱 꼭점에 있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마이너스 2라는 선에 왼쪽과 오른쪽을 나눠서 그리는 건데 마이너스의 왼쪽에다가는 2차 함수 그리래. 요걸 그리래. 얘가 마이너스 2,7이 꼭지면서 요런 그래프죠. 요런 그래프. 맞죠? 요런 그래프. 근데 이 선의 왼쪽만 그릴 거니까 쭉 타고 올라오다 여기서 그냥 끝낸 거야. 등 없지? 여기 빈 동그라미다. 이렇게 정확히.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오른쪽에다가는 이 직선 그리래. 기울기 일자리니까 이 정도 되는 거야. 이 정도. K를 모르면 높낮이 모르니까 이 정도 되는 그래프입니다. 이 정도. 예, 여기인지 여기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이너스 2에서 fx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네. 이 뒤에 뿔만 없잖아 지금. 그러면 이게 플러스일 때 우극한과 마이너스일 때 좌극한 값이 각각 존재하고 그 값이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왼쪽 갈 때하고 오른쪽 갈 때가 같은 값으로 간다는 얘기잖아. 근데 얘는 정해져 있잖아. 함수가 밑에 거 마이너스 7로 가잖아. 근데 이거 어떻게 돼야 돼? 올라가서 여기 붙어야 이렇게. 그 얘기야 그냥.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직선이 이 y는 x 플러스 k가 요 마이너스 2, 마치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니까 요 대입해가지고 마이너스 7이 7이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k로 만족하겠죠? k는 그렇게 푸는 거지.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얘기인데 막상 실전에서는 그래프 잘 안 그려. 어떻게 하냐? 자, 이 말 의미만 봐봐. 극한값이 존재하려면은 어떤 상황일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해? 어떤 상황일 때? 식에서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으면 존재하는 거 아니야. 근데 식에서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 이거야. 정확히는 x는 마이너스 2에서 좌극한의 식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fx겠고 우극한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의 오른쪽으로 갈 때 fx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이 값이 얼마나 같은지 지금 알 수 없어. 그래프를 안 그렸으면은. 그 다음에 요 fx가 똑같은 fx로 보이지만 여기에 마이너스와 플러스 붙은 여기에 중요한 힌트가 있다고 했지. x가 마이너스 2에 위에 마이너스가 붙으면은 마이너스 2로 가긴 하는데 왼쪽 서가 오른쪽 서가 이게 붙으면 왼쪽 서가잖아. 요런 데 있는 x 값은 마이너스보다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 x는 그 x는 적어도 마이너스 2보다 작은 x인 거야. 그러니까 요 fx식을 쓸 때 둘 중에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의 식이니까 요거 쓰란 소리야. 그래서 요 식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갈 때 이 fx식에다가 아래 2차 함수인 마이너스 x 제곱 마사 x 풀tam을 대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극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 플러스 갈 때 이 fx는 얘가 오른쪽 서 가니까 여기 있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큰 거야.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 걸 쓴다는 얘기야. x 플러스 k로. 알겠죠? 그 다음에는 대입해 주는 거지. 대입해 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2를 거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8 더하기 3 나오죠.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쪽이 얼마냐면 7이고 나오려면은 K가 9 나오겠지. 이렇게 들어주면 돼. 마지막에는 이 대입할 때 이 마이너스는 큰 의미 없습니다. 마이너스 2보다 조금 작은 거란 얘기나 마이너스 대입하는 거랑 똑같은 의미니까 이거는 그냥 대입하는 거예요. 이 숫자를. 대입하는 이유가 그 얘기도 하는데 이러한 함수가 있습니다. y fx. 이 함수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게 a야. 여기가 뭐 b라고 합시다. b. 그럼 이 그래프에서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fx 또 마이너스부터 합시다. 또 리미트 x가 a 플러스 갈 때 fx 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 세 개 값이 각각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봐. a 마이너스로 갈 때 fx 뭐야? 이렇게 x축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다가니까 이렇게 가잖아. 이쪽 가고 있죠? 오른쪽 수가 이렇게 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거 다 b 아닌가? 극한값도 b 아닌가? 함수값도 b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이어져 있는 그래프는 이 부분이 정확히 이 a, b라는 점도 있지만 그 좌우에 이렇게 점 두 개를 찍었다고 쳐봐. 이게 선은 수없이 많은 점들로 이어져 있는 게 붙어 있는 게 선이 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세 점을 이으면은 선이 되고 그 다음 세 점을 이으면 선이 되고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혹시 카드가 관련된 말씀해 주세요. 쓰면 그러니까 이어져 있는 그래프면은 요 A, B라는 점이나 그 전후에 있는 점 세 개는 다 같은 점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러니까 극한값이나 함수값이 똑같은 거야. 이 좌우에 있는 점 두 개의 y값이나 요점 y값이 다 똑같아. 다 그 값이야. 어차피 다. 알겠죠? 그래서 이어져 있는 그래프에서의 극한값을 구할 때 우리는 요거를 함수값으로 그냥 구해도 된다는 얘기야. 알겠나? 자, 개념 원리 펴봐. 개념 원리. 그 얘기를 먼저 해야 니네가 쉽겠다. 개념 원리 20쪽 봐봐. 20쪽. 예? 근데 그냥 대입하면서 나오죠. 그러니까 왜 대입해도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지. 왜 대입해도 되는지. 자, 너네가 알고 있는 1차 함수, 직선, 2차 함수, 그래프가 끊어지는 적 있어? 다 이어져 있죠? 다 이어져 있잖아. 한 번도 안 끊어지잖아, 다. 3차 함수가 돼도 안 끊어지고 4차 함수가 돼도 안 끊어져. 그래서 다음 함수의 극한을 구할 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음 함수 극한을 써있는데 다음 극한이기 때문이 아니고 여기 연속함수라고 써놔. 연속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때는 극한값을 구할 때 함수값으로 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그래프 잡고 그려봐. 아까처럼 이렇게 쭉 잡아가지고 이렇게 있어. 이거 y fx가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서 a를 집어넣어. 그러면 f에 나올 거야. 얘가 fa. 함수값으로 이 점에서. 근데 극한값을 구해도 이렇게 할 때 같은 점으로 가잖아. 이게. 이 함수값이 곧 극한값이야. 그래서 연속함수에서는 극한값을 구할 때 대입해가지고 함수값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야. 언제? 연속함수일 때. 그리고 연속함수의 대표적인 예가 다함수야. 다함수는 뭐 2차, 3차, 4차에서 x의 n차 함수다. 다함수란 말이. y는 a, x, n제곱을 시작하는 어떤 함수인 겁니다. n차 함수. 100차가 돼도 다 이어져 있단 말이야. 안 끊어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요 2차 함수, 직선 이런 얘기 나오면은 극한값을 구할 때 그냥 대입하고 구한다는 얘기야. 알아서? 다시 RPM 돌아가서 좀 알아들었어 이제?
그리고 배준이가 이제 수학 2로 오니까 좀 하려고 그러네. 열심히. 좋은 자세야. 뭔가 수학 2에서는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 반전. 반등. 수학 성적에서의 반등. 근데 수학 2를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이쪽 분에서는 반등의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저번에 말했지? 마지막 어쩌면 희망일 수 있어. 마지막 수학을 붙들고 가는 희망. 뭐 질문을 한 거니까 간단하게 볼게. 뭐 그래프 fx 그래프를 주고 나서 세 개 따져보라고 그러는데 항상 이 숫자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이 마이너스를 잘 봐야 되니까 x축에서 마이너스를 찾고 그 왼쪽서 가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프도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또 향하는 그 목적지 요 점의 y값 3이잖아. 혹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x축에서 마이너스 1의 바로 왼쪽 점을 제약한다니까. 그 값을 집어넣어봐. 이 점으로 나올 거야 당연히. 그 점의 y값 3 읽어주면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0 플러스다. 0을 찾아. 0 x축에서 0. 그럼 바로 오른쪽 점 얘기잖아. 그럼 요거 집어넣으면은 요거 나올 거냐고. 이 점의 y값 0으로 보면 되겠죠. 이렇게 보면 돼. 그 다음에 x가 1로 간다. 여기 제 뿔다가 없죠. 양쪽 다 봐야 돼. 1의 좌우를 보는 거야. 이 좌우를. 1의 왼쪽 점을 집어넣으면 여기로 나오지. 오른쪽 점을 집어넣으면 여기로 나오죠. 근데 이거 점점 계속 1에 최대한 붙어버리면 완전 붙어서 나올 거야 이게. 이거 다 같은 점이야 그럼. 그러면 3으로 나오겠죠 이거. 우극한도 3, 좌극한도 3. 답은 뭐 6이겠죠. 자, 그 다음에 41번. 41번. 절대값이 붙거나 가우스가 붙으면 학생들이 좀 어려워한다. 그 벽을 넘어가야 돼요. 자, fx식은 뭔가 절대값분의 2차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 위에 있는 2차식이 인수분해가 좀 될 것 같아. 1, 2에 2, 1에 맞분. 그래서 fx는 절대값 x-2 분의 x-2 곱하기 2x 플러스 1입니다. 밑에 절대값만 있을 뿐이야. 식은 똑같잖아 이 부분이. 그래서 첫 번째 리미트 x가 2 플러스 갈 때 fx의 극한을 구하라 그러면은 fx식을 인수분해해서 정리 요식으로 적어볼게. 그럼 x-2 곱하기 2x 플러스 1 밑에는 절대값 x-2입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냐? 절대값이 처리가 좀 되어야 약분할 건데 그냥 약분하면 절대 안 되죠. 이게 플러스로 나올지 마이너스로 나올지 모르잖아 지금. 가장 결정적인 힌트가 요 플러스예요. 플러스. 내가 다루는 x가 얘가 2가 있으면은 이렇게 오른쪽 서 오고 있는 x잖아. 그 말에 요 x는 2보다 크다 작다? 크다는 거야. x가 2보다 크면 요 부호가 정해지죠? 얘가 크잖아 얘가. 이거 부호 플러스야 전체 부호가. 그치? 그러면서 이 식의 리미트 x가 2 플러스 갈 때 x-2 더하기 2x 플러스 1이고 밑에가 절대값이 그냥 풀려버립니다. 플러스 값으로. 괄호 x-야. 괄호. 약분되겠죠 그 다음에. 그럼 다시 얘는 리미트 x가 2 플러스 갈 때 2x 플러스 1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고 얘는 직선이잖아. 1차 함수.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다 2. 뭐가 되겠지? 알겠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뭐라고 그랬지? 자,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 갈 때 절대값 x-2 분의 x-2 더하기 2x 플러스 1인데 얘는 2보다 좀 작은 값으로 가는 거야. 왼쪽서 가니까. 예? 이런 말이 생략된 거라고. 네, 내포되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뺀 결과는 얘가 크잖아. 2가. 음수겠지. 음수. 그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니까 요 식이 위에는 뭐 x-2 밑에는 2x 플러스 1인데 이 절대값 부분이 마이너스 괄호 x 마이너스 되는 거라고. 약분. 그럼 이 식은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 갈 때 마이너스의 예잖아. 마이너스 괄호 2x 플러스 이렇게. 그러니까 2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5가 되긴 하는데 앞에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얘가 A고 얘가 B인 거지? A 빼기 B니까 빼면은 답은 10이었겠죠. 그럼 이 문제가 만약에 여기 플러스가 없어. 그냥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를 물었다고 칩시다. 이 날 먼저 확인해봐. 처음부터 저걸 물어봤어. 처음부터 이런 거 안 물어봤다고 쳐봐. 어떻게 풀 것인가 계획을 세워봐. 뭐 지금 물어본 거하고 내가 쓴 거의 차이가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 있고 없다의 차이 아닌가? 그럼 뒤가 없으면은 당연히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로따로 조사해 볼 거 아니야. 조사해서 그 값이 같으면 그걸 쓰고 각각이 다르면은 없다고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풀려고 해도 니네는 이거 계산해야 돼. 우, 좌, 계산을 따로따로 해서 다 찾아야 되는 두 개. 이 둘이 달라. 그럼 이거 답은 존재하지 않는다죠. 알았어? 우리 문제 풀 때 여기를 잘 봐야 된다고. 그 한 끝이 결과를 바꾼다고. 그리고 뿔마가 써있는 게 오히려 쉬워. 안 써있는 게 오히려 더 귀찮죠. 양쪽 다 봐야 되니까. (42번) 자, fx의 그래프가 뭐 이렇게 좀 불연속으로 좀 나와 있고 두 가지를 물었죠. 자,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가 할 때 fx 요거만 먼저 보자. 그럼 뭐 어렵지 않네. fx의 그래프인데 1 마이너스면은 1 바로 왼쪽 이런 점이지. 그죠? 또 바로 그 집어넣으면 요점 나올 거 아니야. 그 점의 y값이 이거면 됩니다. 이게 지금 요점의 y값이 여기라고 쳤을 때 2랑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내가 편의자 여기다 찍었지만 이거 계속 확대했을 때 1에 바로 천만 배를 확대해도 1 바로 왼쪽이라고 생각하면은 완전 얘랑 붙어있는 점 여기야. 붙어있는 거. 그러니까 2로 보는 거야 그냥. 응? 2로 가까워진다 이런 의미로 쓰는 거니까 이게. 자, 이번에는 요거 본다. 저거 좀 어렵죠 이제. 리미트 x가 1 플러스 갈 때 f 1 마이너스 x 얘를 가져달라면은 x가 1보다 좀 큰 걸 넣었을 때 1 마이너스 x가 어디로 가는 걸 확인해 봐야 됩니다. x가 1보다 x에다가 1보다 좀 큰 거 넣었을 때 그때 요거 1대 1 마이너스 x의 값이 몇으로 가는가 봐야 된다고. 일단 이 플러스의 뜻은 1보다 조금 크다는 얘기잖아. 그렇지만 거의 1이죠. 그냥 그래. 그럼 여기다 일단 1을 넣어보는 겁니다. 그럼 값은 몇이야? 0으로 가겠지 당연히. 맞죠? 근데 이 뒤에가 플러스가 있나 아니면 마이너스가 있나 아니면 없나 이걸 봐야 되는 거지. 이해되나?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제일 쉽냐? 여기다가 1보다 좀 큰 걸 넣어보면 여기다가 그러니까 1 마이너스하고 여기다가 1보다 조금 거 넣어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0.01로 넣어봐. 1.01 1보다 좀 크니까 이해돼? 이게 더하기 0.01이 이 플러스의 의미로 내가 그냥 약식으로 쓴 겁니다. 이걸 풀어봐. 그럼 1 마이너스에 날라가서 0 되잖아. 근데 이 플러스 0.01이 분배하면서 마이너스 0.1 돼버리게. 이해되지? 0 마이너스 0.0을 되잖아. 그러면 0보다 좀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잖아. 0에서 왼쪽으로 0.0이 만들잖아. 여기 마이너스 0.01. 그러니까 0에서 좌극한으로 봐야 된다고 이거를. 여기는 플러스 우극한이지만 1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은 이 앞에 마이너스 붙으면서 이 우극한이 좌극한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고 그때 f1 마이너스 x가 어디로 가는 걸 보면 됩니다. 요 값 자체가 어디로 간다고? 0 마이너스 간다고. 그러니까 f 그래프에서 0에서 좌극한 보면 되는 겁니다. f에서 0에서 좌극한. f 그래프에서 0을 찾고 좌극한. 이렇게 보겠죠. 요점. 이렇게 내려갈 때 0이겠지 답이. 그래서
극한을 계산할 때 조금 큰 값과 조금 작은 값을 넣어보는 게 되게 쉬워 사실은. 네? 예를 들면 x가 3 플러스로 간다 이렇게 되면은 x에다가 3.01로 넣어보는 거고, x가 3 마이너스 간다 그러면 x에다가 2.9 넣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돼? 그렇게 보면 되게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 문제 하나 내볼까? 여기서 만약에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 0 마이너스 갈 때 f 마이너스 x는 어디로 가나 확인해봐. x가 0 마이너스 갈 때 f 마이너스 x의 극한은 몇인 확인해봐. 계산해봐. x가 0 마이너스가 될 때 이게 어디로 가는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쳐다보지 말고 뭔가 계산을 해야 될 텐데 쳐다보고 있네? 계산이 끝나나 돈으로? 민수 어디로 가? 어? 1? 도현이 어디로 가? 자, 0 마이너스면은 0보다 조금 작은 거지? 그 마이너스 0.01 정도 생각하라고 x를. 네? 여기다 넣어보니까 f 마이너스하고 요 x제에다가 마이너스 0.1 넣는데 마이너스 0.01. 그럼 뭐 여기다가 마이너스 0.01이니까 그리고 이게 f 0.01이냐? 맞죠? f 0.01이면은 요정을 볼 건데 여기잖아. 그럼 1로 보겠죠. 잘했어. 알겠죠?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고 우극한과 좌극한의 의미가 있으면은 조금 큰 거와 조금 작은 거. 그래프에서는 바로 오른쪽 점과 왼쪽 점 같은 거를 가지고 하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있어가지고 부호가 좀 바뀐 거는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하나 더 해볼까? 아니다. 그래프가 이 정도만 하자. 합성극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 수업이 2시간짜리지. 2시간짜리 1시간 남았죠? 갔다 와. 지금 그다음에 이제 개념 원리로 가자. 개념 원리에서 아마 가우스 19쪽에 가우스 하다가 좀 어려웠을 건데 유형 3번 하나 볼게요. 유형 3번. 유형 3번입니다. 사진 체크 9번에 3번. 아마 2번도 어려웠을 건데 지금. 이 분자의 식이 현재 인수분해하면 1, 2에 1, 1에 뿔 마니까 x 플러스 1 곱하기 2x 마이너스 2죠. 분자의 식이. 극한을 구하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1로 간대. 뒤에가 뿔마가 없거든 지금.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따로 조사해서 같은 값 나눠 보라고 그랬지? 그래서 좌극한을 먼저 구하게 되면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의 왼쪽 갈 때 요식 얘기야. 그치? 근데 이 말 안에 일단 위에 분자 안 쓸게. x 플러스 1 곱하기 2x 마이너스 1. 요식 안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그게 중요하거든. 이거 풀어내려면, 절대 풀어내려면. 이렇게 되면은 이게 넘어갔을 때 x 플러스 1은 음수거든.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음수가 되는 거야. 음수가. 부호를 바꾸고 나보니까 마이너스 바로 x 플러스 되는 것이고 이게 약분되면서 마이너스에 얘가 남겠죠. 그래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갈 때 마이너스 바로 2x 마일이야.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을 넣을 거라고. 대입할 때는 이 우욱한 조각한 의미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1 넣을 거라고 그래요. 마이너스 1. 그 안에가 마삼 3 되겠죠. 그럼.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우욱한이 되게 되면 차이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은 요 x는 마이너스보다 큰 값이란 말이야. 그럼 넘어갔을 때 x 플러스 1이 양수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요게 양수가 돼버리지 부호가. 그럼 이 절대값을 풀면서 마이너스 안 생기잖아. 이 두 식을 잘 봐봐. 여기는 절대값을 빠져나갈 때 마이너스 생겼고 여기는 안 생겼잖아. 그 외에는 다 똑같아. 약분되면서 여기 있던 이 마이너스가 안 생긴 거죠. 여기는. 그지? 그래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갈 때 그냥 2x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마삼으로 나왔던 거죠. 그지? 그러니까 같지 않죠. 따라서 극한을 조사라고 했으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쓰겠지. 맞죠? 자, 3번 풀고 맞았다 손해봐. 숙제할 때 3번 맞았다. 틀렸다 손해봐. 네. 여기는 플러스가 써있죠. 무극한. 따라서 x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는 좀 큰 거지. 그죠? 그러면 요 식이 이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갈 건데, 자, 가우스는 계단 형태 그래프인 거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가우스가 포함된 극한식은 이 가우스를 미리 계산해 버려야 됩니다. 가우스를 미리 계산해 버려야 돼. 어떻게 계산하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보다 좀 큰 거 넣을 겁니다. 여기다가. 네? 여기다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1보다 좀 클 거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0.01로 넣으라는 소리야. x에다가. 이해돼? 그리고 나머지 그대로 써보 이렇게. 이해돼? 그럼 내가 얼마야? 가우스 0.01하냐. 가우스 0.01. 이거 몇이냐? 이거 몇이야? 이거 0이야. 0. 가우스의 정의 알고 있죠? 요놈 이하, 요놈 왼쪽에 최대 정수잖아. 저번 시간에 그린 가우스 그래프도 봐봐. 수트에서는 가우스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지?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보다 조금만 커도 요 계산하면 이건 0 나와. 0. 진짜 0 나와. 그래프를 그렸을 때 가우스 그래프가 여기가 0, 1, 뭐 2 있으면은 여기 1, 2 있으면은 가우스 그래프가 0부터 1 사이는 그래프 이렇게 나왔지? 그 다음에 1부터 1 이렇게 나왔죠 그래프가? 그렇게 나왔잖아. 그죠? 수업 못 들은 사람은 영상에서 그래프 다 따라서 그려놔야 된다 보고, 오늘 수업 와서 들었다고 지금 저번 시간 3시간째 영상 안 들으면 큰일 나. 그러니까 0.01은 요쯤인 점이거든. 그 점에서 가우스 값은 0이란 말 정확히 해요. 그러니까 이 극한을 계산하기에 앞서서 가우스를 계산해버리니까 애가 0이 돼버렸고, 이거는 극한을 가기 전에 이미 0이야. 분자가 0이잖아. 이거 0이 돼버린 거야 진짜로. 이거는 이거 하기 전에 이미 0이 돼버린 거야. 이게 0이야 이거. 알겠나? 한 문제 내볼까? 리미트 x가 3 마이너스 갈 때 x 플러스 3분의 가우스 x 플러스 3분입니다. 계산해봐. 그리고 하나 더 해봐. 또 비슷한데 여기를 3 플러스 넣을 때 x가 3 플러스 갈 때 x 플러스 3분의 가우스 x 플러스 3. 이것도 한번 계산해봅니다.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다. 이 가우스가 포함된 극한은 가우스 부분을 x의 범위를 좀 생각해서 바로 가우스는 계산을 미리 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분자에 있는 가우스 처리를 미리 할 건데 x가 3-가 돼. 3보다 좀 작은 걸로 가는데 그럼 x에다가 2.99 정도 넣으란 말이야. 이렇게 빨리. 그리고 3을 더하라고. 가우스. 이거 몇이야? 가우스 5.99. 이거 몇이야? 몇이야? 5잖아. 그러니까 얘는 리미트 x가 3-가 갈 때 x 플러스 3분의 5였던 거야 이게. 이거를 처리해서 5로 바꿔놓으라고 미리. 그 다음에는 그 유리함수 아닌가? 유리함수도 그 그래프가 안 끊어지잖아. 정근선 말고는 안 끊어지잖아. 3을 넣으면 분모 0 안 됐지? 그럼 3을 집어넣으면 돼. 연속함수니까. 3 넣어서 6분의 5가 됩니다. 6분의 5. 그럼 이제 우극함수 할 수 있겠죠. 3보다 좀 큰 거 넣을 거라고. 3.01 정도. 그럼 3을 더하고 가우스 칠해봐. 6 나오잖아. 6.0이니까. 그래서 얘는 리미트 x가 3 플러스 갈 때 x 플러스 3분의 6이 되고 3을 집어넣게 되면 6분의 6이니까 1로 나오겠지? 다르죠? 그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 값은 존재하지 않는 게 되겠지. 알겠죠?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개념을 위해서 3시간 동안 떠들었던 내용에 대한 복습 겸 문제 풀이였습니다. 근데 진짜 이제 20쪽부터 본격적인 얘기를 해야 돼. 여기까지는 그냥 기호에 좀 친숙해지는 x 화살표 a의 뜻, 그때 극한 리미트의 의미 이런 거에 대한 얘기였고, 하여튼 그 기호가 정확히 머릿속에 무슨 얘기인지가 안 들어오면은 이 뒤에 하는 내용들이 그냥 머릿속에 둥둥 떠 있게 돼 이게. 그래서 계속 강조했던 얘기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하겠습니다. 혹시 책 2권 아직 다 안 산 사람 없어요? 너 샀니? 오케이.
할 얘기가 많아서 그만 쉬고 수업 되겠다. 지금 뭐 4시간 떠들었지만 RPM 한정했다니까? 자, 극한에 대한 어떤 성질 몇 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극한식을 처리하는 계산하는 방법 몇 가지를 배울 겁니다. 자, 개념 원리 20쪽. 되게 복잡하게 보이죠? 써있는 이 네 줄의 식이 매우 복잡하게 보일 겁니다. 주제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인데 이 첫 줄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네 가지가 성립한다라는 걸 좀 익히려고 해. 근데 아무 때나 성립하는 게 아니고 이 첫 줄에 있는 이 내용을 만족할 때만 성립하는 거야. 그 외에는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여기서는 안 배우죠 지금. fx와 gx가 x는 a에서 fx의 극한값이 a에서 l이래. 수렴했다는 얘기죠. gx의 극한도 a에서 m으로 나왔대. fx와 gx가 각각 x는 a에서 수렴할 때라는 소리입니다. 이 말이. fx와 gx가 gx가 모두 x는 a에서 수렴할 때라는 소리야. 수렴할 때. 수렴값이 뭐 각각 n하고 m인데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둘 다 수렴할 때만 밑에 있는 4개가 성립한다는 소리야. 둘 중에 하나라도 수렴하지 않으면은 이 4개가 성립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RPM 12쪽 살짝 펴볼래? RPM 12쪽? RPM 12쪽에 52번 봐봐. RPM 12쪽에 52번 보여? 그런 식으로 몇 개를 써주고 나서 맞는 거 찾으라고 그래. 맞는 거. 응? RPM 19쪽 봐봐. 19쪽에도 97번에 그런 형태가 있죠. 그치? 그러니까 넘어가면 연속을 가더라도 그런 비슷한 형태들이 나와. RPM 30쪽 봐봐. 30쪽 못 맞을 때 옳은 걸 찾아라. 이런 내용들을 질문으로 나오거든. 이런 걸 합답형 문제라 해요. 기억력 디귿 중에서 옳은 걸 찾아라. 이런 문제들이 내신이든 모의고사도 나오면 항상 어렵습니다. 되게 특이한 것까지 다 생각해야만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우리 여기서는 기본만 배우니까 그래. 그러니까 정확히 여기 이거는 걸 머릿속에 담아둔 상태에서 그 변형된 것들을 또 너네가 생각을 해야 된다. 무조건 외우면 안 되고 두 개가 모두 A라는 값에서 수렴할 때만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 수렴하게 되면 써보자. 첫 번째 식에서는 fx의 A에서의 그냥 극한이잖아.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게 fx의 A에서의 좌극한 얼마? 좌극한 L이죠. 우극한 L이죠. 그 말에 숨어있죠. gx의 좌극한 L이고 우극한 L이 숨어있잖아. 이거 써보자 그러니까. 리미트 다 써라. x가 a 마이너스 갈 때 fx 또 리미트 x가 a 플러스 갈 때 fx 이게 같고 똑같이 l이라는 말인 거야. 첫 번째 식이. 밑에 두 번째 것도 리미트 x가 a의 왼쪽 갈 때 gx의 값 또 리미트 x가 a의 왼쪽 갈 때 플러스 갈 때 gx의 값이 같고 m으로 같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성립한다는 소리야. 이게 성립한다. 그 전제 하에 밑에 있는 4가지 얘기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1번은 뭐냐? fx에다가 k라는 상수를 곱한 함수의 상수배된 어떤 함수가 a에서 수렴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야 지금.
식을 보면은 요 K라는 상수곱이 리미트 밖으로 빠져나갔죠. 보니까 빠져나가고 나면 요 값이 문제 조건에서 요 L이잖아. L. 그래서 KL이 됐다 이 말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치? 무작정 받아들이면 안 되고 확인해 본다. 이거 증명합니다. 증명. 리미트 x가 a로 갈 때 kfx의 값을 계산하려면은 정확한 거 오카를 계산해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x가 a 마이너스 갈 때 kfx를 계산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죠? k는 상수다. 그러면 여기만 봐봐. 여기만 x가 a 마이너스 할 때 fx 어디로 가죠? x가 a 마이너스 갈 때 fx 여기 있잖아. 어디로? L로 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K 곱하기 L로 가는 겁니다. 이해돼? 이게 정확한 값이죠? 우극한 리미트 여기다 합시다. 리미트 X가 A 플러스 갈 때 KFX 어디로 가는가? 이거 볼 때도 X가 A 플러스 갈 때 FX가 어디로 가는가 보자고. 여기 있잖아. L. 그러니까 K 곱하기 L로 가는 거야. 두 좌극한과 우극한에 있는 그 두 식의 차이가 A 마이너스 갈 때 fx와 A 플러스 갈 때 fx 차이인데 요 부분이 둘 다 L인 거예요. 둘 다 L.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좌우가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뿔마가 빠져도 K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같은 값 나왔으니까. 그지? 그래서 X는 A에서 수렴하는 상황에서 상수배를 한 값에서 이 상수배라는 K라는 상수가 리미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얘기야. 마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해서 이를테면 C 곱하기 K 여기서 이 K만 변수잖아. K랑 무관한 C가 밖으로 나갔잖아. 그래서 얘가 C 곱하기 시그마의 K는 1부터 N까지의 K가 된 것처럼 얘랑 무관한 상수는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야. 느낌이. 알겠죠? 자, 두 번째. fx와 gx가 각각 a에서 수렴할 때 두 함수를 더한 값의 극한은 fx의 극한과 gx 극한을 더한 거랑 같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배되는 거를 알려준 거야. 분배. 이 x가 a로 갈 때 이게 똑같이 분배가 되는 앞에 부분이. 분배 법칙이 되거든. 근데 이거는 각각 수렴할 때만 성립하는 겁니다. 이거 확인한다. 두 번째, 좌극한을 구하면 리미트 x가 a의 왼쪽 갈 때 fx 더하기 gx지? 여기다 그냥 마이너스만 쓴 거야. 좌극한. 근데 이게 뭐냐? 여기만 봐, 여기만. 이게 뭘까? fx의 a 마이너스니까. 요거잖아, 요거. 그럼 얘가 a야, a. fx a 마이너스 할 때 gx니까 또 요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얘나 어차피 L하고 M이야. L 더하기 M 나와. 이게 플러스로 바뀌어봐봐. 플러스 바뀌어봐. 달라지겠나? 어차피 마이너스 할 때 fx나 플러스 때 fx가 다 똑같이 L이잖아. 그러니까 결과가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좀 빨리 간다. 그럼 곱한 거. 여기다 마이너스 써봐. 마이너스. 좌극한을 구하려고 치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fx의 a-s에서 극한이니까 요거 L이잖아, L. 얘도 L일 거 아니야. A-의 gx니까. 근데 플러스 써도 어차피 이게 A 플러스 때 fx나 A 플러스 때 A-때 fx 똑같은 거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일 때나 플러스 때가 다 어차피 LM으로 나와. 그지? 그러니까 곱하기 할 때도 분배가 됩니다. 이렇게. 리미트 두 개로 분배가 되겠다는 얘기야, 이게. 알겠죠? 그 다음에 나눗셈을 할 때도 여기다가 플러스 넣고 계산해 보면은 얘가 L로 가고 얘가 M으로 가. 맞죠? 이게 좌잖아, 좌. 마이너스고 하게 되면. 근데 우극한을 계산해 봐도 어차피 얘가 M으로 가고 얘가 L로 가니까 M분의 L로 나옵니다. 결과 똑같으니까 결국 이 뒤에를 빼도 극한값이 요렇게 하나 분배가 돼가지고 M분의 L로 처리가 되더라. 언제? 둘 다 X에 수렴할 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가 이 분모가 0으로 가지 않는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형광펜으로 뭐 해놔.
이 말이 없으면 이거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번하고 여기다가 하나 필기해봐. 4번에서 조심할 게 있는데 주의라고 해요. 주의.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만약에 5로 간다고 치고 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값이 gx의 값이 0으로 간다고 한번 가정해 봅니다. 요거 1대. 여기까지 내용은 여기 첫 줄에 이 전제 조건을 만족하나 봐봐. fx의 극한이 5로 수렴했죠. 이 애를 5로 보란 얘기잖아 지금. 그죠? 여기 gx 극한이 0으로 왔으니까 이 m을 0으로 보란 얘기지. 이런 상황에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의 극한을 여기 쓴 것처럼 분배해가지고 분자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밑에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라고 분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성립할 것인가를 확인해보자는 소리야. 이 등호가 알겠나? 자, 요 값이 지금 5잖아. 5 밑에가 0이죠? 0 그지?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이게 수렴이라는 얘기잖아. 수렴 존재한다니까. 이게 수렴이라는 소리잖아. 수렴. 근데 분모가 0일 수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성립할 수 없어. 이게 0이 안에 다른 수였다고 쳐봐. 2 같은 숫자. 이런 거 얼마든지 되는데 이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황이라면 절대 이거를 분배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따라서 5x 문제인데 이 4번이 그대로 적혔으면 참이야. 이게 없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라고. 이 조건 중요하다고. 분모가 0으로 가지 않는다는 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배하려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2번 얘기만 좀 해. 2번만 그래프로 좀 그려볼게. 2번에서 좌극한 값이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 할 때 fx 더하기 gx 우극한 값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a 플러스 갈 때 fx 더하기 gx 이거를 그래프를 하나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여기서 써있는 LM을 그냥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점인데 여기 어딘가 A가 있습니다. A가 있고 요 근처를 내가 L로 잡을게. 요 근처를 M으로 잡겠습니다. 그럼 fx는 A에서 L로 간다네 수렴을. fx 그래프는 뭔가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fx지? 이해되죠? 뭐 gx도 뭐 m으로 갈 거니까 문체에서 뭔가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되나? 그죠? 그럼 더한 함수의 좌극한 어디로 가는가? 이거는 a-면은 이 바로 a의 바로 왼쪽 외곽이잖아. 그러면 요거 집어넣으면은 f에서는 뭘로 나온다? L로 나오겠죠. 요점 A의 바로 왼쪽 점을 이 세 개라고 치고 요 왼쪽 점 치면은 F에서는 L로 나와. L로. G에서는 M으로 나오죠. 그럼 그 두 개를 더하면 L 더하기 M 나오지. 그게 그래프에서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더한 거야. 더해서 이를테면 높은 그래프 기준해가지고 요만큼에다가 요만큼을 더한 거야. GX라는 길이에다가 fx 더한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서 이 정도 올라가서 점을 찍어서 이러한 점에서 생기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프가 바로 fx랑 gx 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극한을 봤을 때도 a 플러스 집어넣게 되면 fx의 우극한이 이만큼 나와. 이만큼. gx는 이만큼 나오겠지? 이 두 개를 더한 게 이 합함수, 이 합함수 우극한이 될 거니까 높은 그래프 기준으로 여기다가 이거를 이만큼 추가시킨 거야. 근데 똑같은 만큼 올라가잖아. 얘랑 더한 거나 얘랑 더한 게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고 있겠죠. 이렇게 함수가. 그러니까 f가 a에서 모이고 있고 g가 모이고 있으면은 이 두 개를 더해놔도 모이게 되는 거 안쪽으로. 알았나? 또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된 게 y는 fx야. 여기가 a입니다. a에서 지금 수렴했겠지? l로? 그죠? 그러면 내가 3fx라고 해. 3fx. y는 3fx. 그러면 y fx 3개 한 거니까 요 길이가 fx란 말이야. 이거 3번 가서 하나, 둘, 셋 가서 여기다 찍는 거야, 그래프가. 이런 느낌으로 가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3fx가. 알았나? 그러니까 이쪽에서 뭔가 모이고 있으면은 이건 일반적으로 3배씩 늘려서 간 요 그래프도 모이게 되는 거야. 어디로? 3L로 모이고 3L로. 여기를 3개. 알아서? 그런 의미인 거야, 사실 이게. 매우 자주 나오는 그 예 하나 써줄게. 매우 자주 나오는 예. 20쪽 내지는 21쪽에 각각 20쪽에 내라. 필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값과 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의 값이가 모두 존재하지 않을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gx의 극한이 이게 존재한다 이렇게 써있다고 쳐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있다고 쳐. 이게 OX 문제입니다.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이 문장의 진위역을 판단해봐. 각각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을 때 합에 대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썼습니다. 맞을까 틀릴까 생각해봅니다. 보통 학생들이 이게 둘 다 존재하지 않으면은 더한 값의 극한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하죠. 보통. 오히려 열이면 9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혹시 존재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말하는 학생이 있었다 치면은 왜 그래? 라고 설명하면 그 대답을 잘 못해. 처음 이 문장을 접하게 되는. 이 문장을 접하게 되는. 그러니까 둘 다 극한값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더하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하면 다 존재합니다. 분모가 0만 안 가면. 근데 각각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 섣불리 안 된다 된다를 니네가 속단하면 안 된다고. 자, 확실한 거는 둘 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웬만하면 그런 가지고 만들어지는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웬만하면 극한값이 없습니다. 웬만하면. 근데 단 한 개라도 극한값이 존재하는 예가 있다고 하면은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틀려버리지. 안 그래? 이를테면 요 안에 있는 모든 학생이 IQ가 150 미만이다 라고 했어. 웬만하면 맞겠죠? 근데 혹시 또 모르잖아. IQ 졸라 높은데 공부 안 하는 사람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잖아. 그 한 명만 있어도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IQ가 150 미만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죠. 그 한 명 때문에. 그러니까 둘 다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그런 경우 중에서 어떤 한 가지라도
이 합의 극한이 존재해버리면 이 말은 틀린 거라고. 알았어? 그런 예가 있습니다. 자, 식으로 적어줄게. 이게 틀렸는데 틀렸다를 보이는 예를 반예라고 해요. 반예. 틀렸다를 보이는 예가 반예입니다. 반예. 식으로 적어줄게. 일단 식으로. fx가 범위 나눠가지고 x가 a보다 클 때는 뭐 1이고 또 x가 a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는 뭐 2가 나오는 그런 함수라고 치고, 또 gx는 x가 a보다 클 때는 2로 나오고 x가 a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는 1로 나오는 함수가 있다고 쳐보자고.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따로따로 그리면은 fx의 그래프는 공간이 좀 좁은데 여기다 1, 2 찍어가지고 여기 a라고 칩시다. 점점점 해가지고 a보다 클 때는 1로 나온다며. a보다 클 때는 1. 그럼 a의 오른쪽에다가는 y는 1을 그리는 얘기지. 이렇게. 그 다음에 a보다 작을 때는 2를 그리는 거니까 이 선의 왼쪽에다가는 y는 2를 그려야 되잖아. 이렇게 되는 게 y는 fx지. 맞지? 내 같은 예에 따르면. 맞죠? 0. 그 다음에 gx 가로도 넣을게. 여기도 0이고 여기는 a로 합시다. 근데 gx는 뒤집어져 있죠. a의 오른쪽에서는 2가 되고 a 오른쪽에서는 2가 되고 이렇게 a의 왼쪽에서는 1로 가는 그래프지. 이게 지금 y는 gx죠. 그래프를 하나에 지금 그렸는데 구분되지? 이렇게 구분되죠. 이해됩니까? fx는 a의 오른쪽에서 1이고 왼쪽에서 2야. gx는 오른쪽에서 2고 왼쪽에서 1입니다. 층이 지금 갈렸잖아.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fx 더하기 gx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a인데, 자 a의 왼쪽만 봐봐. 여기서 일단 식을 이쪽 쓸게. fx 더하기 gx라는 함수 역시 x가 a보다 클 때하고 x가 a보다 작을 때로 구분되겠지? 이거 굉장히 좋다. 근데 a보다 커버리면은 f는 1이 나오고 g는 2가 나오잖아. 이쪽이 1 더하기 2 해가지고 3 나오죠. a보다 작아버리면은 f가 2로 나오고 g가 1로 나오잖아. 그럼 2 더하기 2잖아. 3 나오죠. 같죠? 그러니까 그래프상으로 얘가 1, 2, 3이라고 치면은 a의 왼쪽에서는 f가 2로 나왔고 g가 1로 나왔으니까 더하면 3 나오는 거야. 왼쪽에서. 그리고 a 오른쪽에서도 f가 1로 나오고 g가 2로 나오니까 더하면 3 나온다는 얘기야. y는 4. 이게 바로 y는 fx 더하기 gx야. 이해되나? 그러니까 두 개가 층이 나눴단 말이야, 각각은. 근데 이게 뭔가 더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이런 예 때문에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 하면 틀린 겁니다. 이게 맞는 말이야. 존재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존재하지 않는다 하면 틀려. 그럼 존재한다 하면 어떻게 될까? 존재한다. 이 합극한이 합의 극한이 존재한다 하면 맞을까 틀릴까 하죠. 물어볼까? 이 합의 극한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gx의 값이 이놈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 왜 존재할 수도 있으니까. 존재한다 그러면 맞을까 틀릴까? 유진이 맞아 틀려? 대준이 맞아 틀려? 틀려. 왜?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거를 존재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죠.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틀린 거야.
밑에 뭐 식이 좀 적혀있는데 이렇게 위에서는 이제 가까이 존재할 때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했는데 빠져나간다, 분배가 된다, 곱셈에 대해 분배된다, 나눗셈 분배된다. 자 여기서는 굳이 말하면은 요 1번의 예를 든 겁니다. x제곱의 극한이 수렴하잖아. 이거 없으면 수렴할 거야 4로 2제곱으로. 상수배 했을 때 요 2를 빠져나가서 2 곱하기 리미트에 x가 2로 갈 때 x 이렇게 봤을 때 2 곱하기 요 값이 4로 가잖아. 2제곱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누가 이렇게 하겠냐. 여기다 그냥 2를 넣고 끝나겠지. 한 번에. 예를 들어주려고 한 거고. 밑에도 이게 얘가 수렴하는 놈이잖아. 1차식. 얘가 1차잖아. 그러면 분배해가지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뭐 그대로 분배 두 번 한다고. x 플러스 1. 또 곱하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3x 마이너스 1. 그러면 얘가 1을 넣어서 2로 가고 얘가 1을 넣어서 2로 갈 거 아니야. 그럼 답이 4로 가겠죠. 근데 누가 이렇게 하겠냐고. 1차에서 대입해서 된다네. 여기서. 2차는 안 됐겠어 그러면? 근데 이 상태에서 바로 2를 넣고 끝나지. 여기다가 1 넣으면 2 나오고 1 넣으면 2 나오고 곱하고 끝나죠. 설명하려고 써는 거야. 근데 밑에 것도 분배해서 분모의 극한과 분자의 극한을 따로따로 조사해서 할 수도 있지만 바로 대입하면은 4분의 3 나오고 끝나 그냥. 그러니까 극한의 기본은 대입입니다. 대입인데 대입했는데 막 0분의 1 나오거나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 나오거나 이런 이상한 게 좀 보이면은 그때는 식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런 내용,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21쪽에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어. 알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22쪽을 조금 해볼게요. 아니 오늘 지금 뒤에 4가지 내용은 못할 것 같다. 시간상. 하여튼 수학 2는 선생님이 과도하게 진도를 빨리 뺄 생각은 없습니다. 너네가 이해를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 열심히 미분에 들어갔는데 극한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은 안타까우니까 맞불을 안 하는 대신에 좀 쉬운 거를 많은 학생들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계산물리, RPF, 라이스 이 세 것만 잘해도 어디 가서 뭐 졸라 공부 어려운 책 푼 사람보다 꿀릴 게 사실 없어. 생각해봐. 시험 직전에 교과서 자기네 거를 별로 어렵지 않게 한 100문제 중에서 내가 준 거 한 10문제 안쪽 빼고 다 풀 수 있고 중단을 바꿔줬는데 어려운 뭐 상문제 몇 개 빼고 웬만한 거 다 풀 수 있다. 그러면 시험 갈 때 별로 안 쫄리잖아. 시험 당일까지 교과서 문제가 잘 안 풀리니까 문제 아니야. 그지? 여기 뭐 보자. x가 1로 갈 때 fx 칸이 3이래. g는 1로 갈 때 마이너스 1이래. 그러니까 항상 여기를 보는 거야. 똑같은 값으로 가고 있죠? 수렴하고 있죠? 요 보기가 다 1로 갈 때잖아. 1로 갈 때. 다. 근데 수렴하는 놈들 같이 갈 거니까 다 분배가 될 거란 얘기고 요 부분만 분배했다고 치면 이게 얼마야? 이게 뭐 3일 거 아니야 그대로. 이게 얼마야? 이거잖아. 더하기에 마이너스 1가 끝나지 그냥. 뭐 기호로 써가지고 뭐 리미트 x 1로 갈 때 fx 더하기 리미트 x 1로 갈 때 gx 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바로 가는 거죠. 그죠? 니네 지금 22쪽 쭉 풀고 답 좀 확인. 그리고 오늘은 에어컨이 하지마. 춥지가 않다. 여기 지금 추운 사람 없지? 한 칸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조금 많이 듣었어? 응. 여기서는 이분도 지금 좀 많이 듣었어? 여기서는 그때 무슨 요일 갔다 온 거야? 무슨 요일 갔다 온 거야? 금요일에 금요일 학교 끝나고 갔어? 저녁에? 무민도 갔어? 무민 군대 갔냐? 제주도 지는 지 따로 갔어? 교회 아
정리한 게 아니야? 교육서 가는데 학교 끝나고 오는 애들 다 챙겨가지고 늦게 갔어?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0초 뒤에 들어갑니다. 한 사람은 뒤에 있는 필수 예제 한번 도전해봐. 처음 배우는 유형 문제를 접할 때 수업을 그냥 내 목소리만 쭉 들을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읽고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하기 전에 너네가 먼저 읽고 한번 고민을 해봐. 이거 어떻게 하겠는 거지? 어떨 때는 그냥 혼자도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막힐 때도 있고 그럼 이제 설명에 귀를 기울이겠지. 자, 이제 필수 유형 들어간다. 필수 유형 7번과 8번은 지금 방금 우리가 배웠던 뭐 그런 얘기들에 대한 얘기고 그 뒤에 9번부터는 아직 안 배운 내용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 두 개 볼게. 이거 다 내신 시험 문제 첫 페이지 나올 것 같은 문제들이야. fx에 대해서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의 극한이 2로 수렴한다. fx 식은 전혀 안 났습니다. 단지 fx를 x로 나눈 함수가 x는 0에서는 2로 수렴한대. 이게 1에서 2에서 3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는데 0에서 딱 x분의 fx의 극한은 0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2로. 그거 외에는 전혀 몰라. 알겠죠? 여기다 제곱을 깔았을 때 뭘로 가는지 얘가 제곱되면 뭐가 되는지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딱 이거만 알아. 이거만. 그게 힌트야. 그러면 구하라고 하는 식을 보니까 얘랑은 좀 다르잖아. 뭔가 2차 더하기 5 곱하기 f, 2차 빼기 f. 단 요 앞에가 똑같잖아. x 0 갈 때. 요건 중요한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 뭘 해야 되냐? 내가 계산하려고 하는 요 식에서 이 x분의 fx의 모양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야. 이 모양을 만들어내서 딱 그 자리를 2로 바꿀 거야. 알았어?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이 모양은 f 밑에 x가 하나 깔리면 되거든. f 밑에 x를 하나 깔면 돼. 근데 얘네들은 f만 돼 있잖아. f만. 그러니까 분모분자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분모분자를 각각 x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이게.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식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여기를 x로 나눠주면은 2x 더하기 x분의 5fx인데 좀 편의상 5를 앞에 뺀 상태에서 x분의 fx 쓰는 게 좀 더 보기 좋아. 나중에 대입할 때 분모도 x 나누겠죠. 그럼 3x 마이너스 x분의 fx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맞죠? 이렇게 되면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요 식은 어디로 간다? 각각 2로 가는 거야. 얘가 2로. 그치? 그럼 얘네들은 2로 바꿔주고 그 외에 있는 요 x가 좀 있잖아. 이런 부분을 대입하면 돼. 결론이 2 곱하기 x 자리에 0이 들어갑니다. 더하기 5 곱하기 얘는 통째로 2가 되고 밑에는 3 곱하기 0 마이너스 통째로 2가 되고 이거 필요 없잖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0인 거니까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쳐내는 거죠. 알겠죠?
여기가 만약에 x 제곱이 붙었다면 어떻게 하겠어? 분모분자를 x 제곱으로 나눴겠지. 알겠죠? 밑에 그렇지? 밑에 빨리 풀어봐. 13번. 당연히 분모분자를 x제곱 나눠가지고 x제곱분 fx의 모양을 만들어 냈겠죠? 만들고 나면은 이제 그 자리를 통째로 여기 써있는 a로 바꿔준다는 얘기잖아. 이제 a로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 결과를 줬잖아. 마이너스라고.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냥 곱해가지고 분자 1 더하기 3a가 이쪽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2 곱하기 3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 6 더하기 4a가 되고 그리고 이거 푸는 거죠. 이제 넘어가서 a가 되고 넘어가서 7 되겠네. a가 7이겠지. 매우 쉽죠? 쉽지? 네. 여기까지가 레벨 1. 레벨 1. 자, 다음 문제 봅니다. 여기서 살짝 이제 스킬이 들어갑니다. x가 1로 갈 때 fx 마이너스 조금 뭔가 어색합니다. 여기 2로 간대. 그리고 x 0으로 갈 때 fx가 포함된 분수식의 값을 구하래. 그죠? 그럼 난 이거만 알아. fx 10도 모르니까. 당연히 이 모양을 만들어내야 되거든. 자, 앞에 있던 유형 7번과 유형 8번의 가장 큰 차이점 발견해봐. 가장 큰 차이점. 요 x가 아니고 x 마이너스 이것도 중요한데 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문제 잘 비교해봐. 리미트 밑에 잘 쳐다봐봐. 리미트 밑에. 리미트 밑에. 유형 7번은 여기가 0으로 간다 0으로 간다면 똑같았잖아. 근데 여기서 모양을 만들면 끝나. 근데 여기는 아무리 얘랑 똑같은 모양을 만들더라도 여기 1로 가고 얘는 0으로 가면 바꿀 수가 없지. 이해하지? 그러니까 요 밑에 여기를 맞춰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 맞추는 기술을 배운다고. 자, x가 2로 간다고 치자. 그럼 x에다가 3을 더한 값은 몇으로 가까워? x가 2로 가까워지면은 그 x에다 3을 더하면 몇에 가까워져? 한 5에 가겠지. 맞지? 그럼 x에서 2를 뺀 건 어디로 갈까? 1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가까워진다라는 극한 기호긴 한데 마치 이게 x가 2면은 x 더하기 3 몇이야? 양변에다가 3 더하고 3 더하면 5가 되는 거잖아. 여기서 양변에서 1을 빼면은 1을 빼면 1 되고 그런 거잖아. 마치 등식을 다루는 것처럼 다뤄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0으로 한다 바꾸려고. 0으로 간다. 0으로 간다. 그러면 요 1이 0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려면은 얘는 뭐가 될까? X마일이지. 이항시킨 느낌으로 혹시 혹은 아니면 여기서 두 군데서 다 1을 뺀 느낌으로 X 마이너스 0으로 가는 거야. 당연히. 그치? 이렇게 만들고 나서 얘 너 잠깐 T 해봐. 이게 T 하는 거야. T를 X 마이너스 1로 치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요 식이 어떻게 바뀌냐? 리미트 뭐가 몇으로 간다 되겠어? 당연히 요 자리는 x 마이너스 1이 t니까 ft가 되거든. 여기를 뭐라고 쓸까? x가 1로 가는 대신에 t가 0으로 간다 바꾸는 거야. 이거 t가 0으로 간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또 요 t 자리를 x로 바꿔가지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가 0이다. 2다. 같은 말일 거 아니야. 문자의 종류만 중요한 거야. 마음속으로는 x가 0 갈 때 fx가 2다고 봐도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요 식에서 요 ft의 모양을 만들어내서 1로 바꾸면 끝나는 거야. 이 밑에가 같아졌기 때문에. 맞죠? 근데 이거 만들 것도 없네. 그 f 요 자리다가 그냥 바로바로 이름 되잖아. 2. 그죠? 그러니까 2 곱하기 2 더하기 1, 5. 3 곱하기 2 빼기 1, 5. 다 2로 끝내는 거야. 매우 간단하게. 알겠나? 자, 그러면 이제 14번을 너네가 도전해 봅니다. 14번. 하나는 A로 간다, 하나는 0으로 간다. 왼쪽의 식이 함수 안에 x-1에 들어가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왼쪽 거를. 왼쪽 거를 바꾸는 겁니다. 영어로 간다를 바꾸니까 이 A를 이항시켜서 x-a가 0으로 간다 바꾸면서 그 x-를 t로 바꾼다고 치환. 그럼 이런 식으로 없겠죠. 당연히. 먹고 나면은 이제 아까 앞에 페이지에서 푼 거야. 이 모양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그러니까 f 밑에다가 x 하나 깔아야 된단 말이야. 분모분절 x 하면 남는다. 남고 나면은 대입하면 되겠죠. 1 더하기 2 곱하기. 이 부분은 통째로 1이라는 얘기고. 여기 0을 넣는다. 여기다가 0 넣으면 2 곱하기 0 되겠지? 뭐 필요 없고. 더하기 3 곱하기 1 되겠죠. 이 부분이 남은 부분이에요. 3분의 3 해서 답이 되겠죠. 이해하지? 네. 자, 오늘은 0분의 0꼴. 자, 앞에 개념 설명 여기로 와봐. 극한식을 다룰 때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라 식에 대입해봐. 대입했는데 뭐 0분의 0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무한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저번 시간 영상도 안 본 친구들은 이렇게 돼 있는 값을 무한대라고 합니다. 무한대, 인피니트. 무한대는 숫자 엄청 큰 숫자라고 보면 돼. 근데 상수는 아니고 한없이 커지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앞에 어디 있냐? 10쪽에 맨 밑에 줄에 적혀 있다. 양의 값 엄청 큰 양수인데 한없이 커진 상태. 뭐 1억인지 1억 1억쯤인지 1억 1억 1억쯤인지는 몰라. 그냥 엄청 큰 숫자입니다. 알겠죠? 엄청 큰 양의 수. 그래서 계산하다가 무한대 잠깐만 21쪽에 뭐 어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거기다 간단하게 그냥 필기. 무한대에다가 무한대 더 뭐 나올 것 같아? 역시 무한대입니다. 그 다음에 무한대 더하기 상수는 뭐 나올 것 같아? 엄청 큰 무한대는 끝도 없이 커지는 거잖아. 거기서 뭐 1억 더해봐도 어차피 큰 거야.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빼기 상수 역시 얘가 아무리 커도 얘는 더 큽니다.
아무리 큰 수를 빼도 더 큰 수이기 때문에 이거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무한대에다가 상수를 더하거나 빼면은 무조건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무한대 곱하기 상수는 뭐였지? C는 0은 아니야. 무한대에다가 3을 곱해봐. 뭐 나올까? 무한대겠죠. 근데 무한대에다 마상곱하면 뭐 나와? 그러니까 무한대 곱하기 상수는 엄청 큰 거는 맞아. 절대값으로는. 근데 부호까지는 여기 안 들어있죠. C의 부호에 따라 가는 거지. 그래서 C가 양수면은 그때는 양의 무한대고 C가 음수면은 음의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한대 쓰면 안 돼. 이 부호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무한대 분의 상수 뭐였지? 0이었죠. 저번 시간에 한 것 같다. 그지? 네. 그 다음에 글쎄요 얘기를 했지. 글쎄요. 했냐 안 했냐? 글쎄요. 그러니까 0분의 0꼴이나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나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나 무한대 곱하기 0꼴은 이게 다 글쎄요입니다. 글쎄요. 부정형은 결과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이란 소리야. 그래서 부정형은 0분의 0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그 다음에 0 곱하기 무한대 꼴 요 네 가지를 부정형이라고 해. 그 부정형을 다루는 방법을 다 배워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상 맨 앞에 것만 그냥 맛만 볼게. 맛만. 자, x가 3으로 갈 때 x 마산분에 x 세제곱 마이너스 27을 계산해 보라고 그랬거든.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라고 그랬죠. 얘 다항함수고 얘 다항함수지. 넣어봤겠죠 그러면? 3을 넣어봤어. 그럼 0분의 여기 3 넣으면 또 0 나오죠. 대입해봤더니 뭐라고 쓸까? 은서 뭐라고 쓸까? 유진아 뭐라고 쓸까? 답에다 글쓰기を쓸까? 글쓰기는 니네 확인하고 정확한 답을 써야겠지. 적어도 약분하고 1 쓰면 절대 안 돼. 아까 말한 부정형 중에 하나니까 식을 더 들여다봐야 돼.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밑에 요 키포인트 위쪽 공간에 피해라. 되게 중요한 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뭐 gx분의 fx가 0분의 0 꼴로 나왔다고 가정을 해봐. 꼴일 때. 그러면 0분의 0꼴이라는 소리는 x에다가 a를 넣었더니 분모가 0이 되고 x에다가 a를 넣었더니 분자가 0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은 fa가 0 나오고 ga도 0 나왔다 이 얘기지. 그래 이 말이죠. 그 말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인수 정도 생각해봐. 이 말은 fx라는 식과 gx라는 식 안에 어떤 인수가 들어있는 거죠. 어떤 인수가 들어있을까? a 넣어서 0이 나올 수 있는 식이라면 뭐가 들어있어요? 여기 인수로서 여기에 1차식 네? f 3이 0이야. 그럼 fx 시간에 뭐 있어? x만 3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러니까 3 넣어가지고 0 나오지. 그러니까 fa가 0이면은 인수정리로 해석하면은 이 안에 x-a가 인수로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도 잠깐 여기 밑에 gx인데 gx식에도 x-a가 인수로 들어있는 거야 이게. 맞죠? 근데 뭐 3차식, 4차식 인수 들어갈 때 숫자 넣어보잖아. x-1이면 x-1 인수 들어있는 거 하잖아. 그치? 자, 좀 전에 여기다가 3 넣어봤더니 0분의 0 됐지? 그치? 이거 분수식이었다. 분수식. 자, 그럼 분모에 뭐 있을까? 분모의 식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3 넣어서 0 나왔으니까 x마 3 보이죠? 분자에 뭐 있을까? x마 3 있겠죠? 있는데 이 안에 숨어 있는 거야. 그럼 뭐 하겠어? 인수분 하겠죠. 인수분해서 이 분모 분자 0이 되겠던 그 범위인 x마 3을 약분하고 나머지만 가지고 하는 게 핵심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인수분해해서
0이 나오게 했던 그 인수인 x마담을 끄집어야 된다는데 혹시 여기서 또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인수분의 식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a-b 곱하기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야. 그래서 위에가 이게 3의 세제곱이니까 x마삼이 들어있고 x제곱에 x3 곱해서 3x 그 다음에 3의 제곱 그렇게 들어있지? 그 다음에는 이 x마삼은 약분돼버리고 날아가는 거야. 요거만 볼 거야 요거만. 그죠? 그럼 대입하는 거죠. 한번 쓸게.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9란 말이야 식이 이제. 아까는 여기다가 3 넣었더니 0분의 0 나왔죠. 근데 내가 지금 인수분해해서 x마삼 약분했죠. 이렇게 되면 식이 변형된 거야. 변형. 그러면 식이 변형되면 빨리 다시 또 넣어보는 거야 이게. 또 3을 넣어봤어 여기다가. 3 넣었더니 9 더하기 9 더하기 9 하냐. 근데 이제는 이런 게 안 나왔지. 그 범위이 처리가 됐거든. 그러니까 요게 답인 겁니다. 알겠죠? 2번도 봅시다.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야. 그래서 1을 넣어봤습니다. 1을 넣어봤더니 얘 0 되죠? 여기 1 넣으면 1 마이너스 0 되잖아. 0분의 0꼴이야. 그러니까 분모에 뭐 있다? 1 넣어서 0 나왔다. x만 들어있죠. 이 정도는 간단하게 처리되죠. 합차. 분자에도 있다는 소리야. 간단하게 하면 돼. 그지? 그러므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은 여기서 인수분해 바로 들어가. x말 바로 들어있겠죠. 여기에 들어있고 인수분해 하겠죠. 조리제법으로 하게 되면 x제곱에 플러스 x에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고 밑에는 x 마일 x 플러스겠지. 여기서 x 마일이 약분되면서 더 이상 이제 1을 넣으면 0이 안 나와. 얘가 사라지니까. 그럼 나머지 두 분은 1을 넣으면 돼. 1 넣으면 2, 1 넣으면은 4. 답은 2가 되겠지? 쉽지? 자, 그러면 이제 3번 봅니다. 0 넣어봤어, 0. 그러면 0분의. 여기 0 넣으니까 루트 4 빼기 2. 이것도 0인데? 0분의 0인데? 약분하고 1 쓰면 비읍식 되는 것이고. 방금 0분의 0 나왔죠? 자, 내가 가린다. x가 x에다 0 넣었더니 0 나왔어. 그 분모에 뭐 있다? x-0, x가 들어있죠? 있죠? 분자에도 뭐 있다? x가 들어있죠? 분명 있어야 되거든. 근데 어색하죠? 신기하잖아. 이렇게 되면 여기 x가 없잖아. 인수분해 못하지 지금. 그러니까 분명 0으로 값이 0으로 가는데 무리식이 들어있다. 라면 유리화하는 건데 분자에 무리식이 있을 때 분모 분자에다가 요놈의 켤레식을 곱해서 하는 거야. 분모 분자다. 그러면 켤레식이니까 루트 4 더하기 x 더하기 2 루트 4 더하기 x 더하기 2 이렇게 곱할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거를 그냥 유리화가 아니고 역유리화라고 합니다. 역유리화. 분모의 유리화가 아니란 말이거든. 무리식이 분자 쪽에 있으니까. 용어는 그냥 역유리화야. 자, 그럼 이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분자 쪽은 이게 무리식에다가 켤레식을 곱하게 되면 항상 이거 연산은 합차인 거야. 합차. 맞죠? 뭐 마이너스 뭐 플러스 뭐니까 합차. 그치? 합차는 요놈의 제곱에서 요놈의 제곱 뺀 거지? 이렇게 할 거니까.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 루트 부분을 제곱해버리면은 4 더하기 x가 되고 요 2를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2의 제곱 되는 거잖아. 이렇게 x가 남겠죠? 분모에는 원래 2x가 있었고 추가로 생성된 게 이 분자의 켤레식에 해당하는 루트 4 더하기 x 더하기가 있는 거지? 뭐 저기까지 온 거야. 이거는 뭐 정리할게. 이렇게 4.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분자 쪽에 뭐 있다고 그래서? x 있다고 그랬지? 안 보여 저기에. 튀어나왔죠 지금. 저 깊이 숨어있는 x를 끄집어낸 거야 지금. 그러면 보면 x 약분하는 거지 이렇게. 약분하고 나면 이제 0을 넣었을 때 얘네가 사라지니까 이제 0 안 나와. 그러면 0을 이제 넣겠죠. 약분된 거니까 1이다 여기 1.
여기 2가 있었고 여기다 이제 0 넣을 거야. 그러면 괄호하고 루트 4 더하기 2가 되겠지. 그럼 얘가 4거든. 4. 4, 2, 8분의 1이 답이죠. 이해돼? 자, 여기서 이제 너네가 꼭 연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너네가 지금은 무리 중3 때 암산 연습 좀 된 친구들 같으면은 여기다가 이걸 안 곱하고 머릿속으로 이거를 할 수 있거든? 근데 지금 너네가 그 연습이 안 되면은 맨날 이걸 쓰면서 하게 됩니다. 근데 본인이 이걸 안 쓰고 바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이거 안 쓰고 연습 좀 하는 게 좋아. 또 해볼게. 어떻게 하지? 자, 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좀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다 요놈의 켤레식을 분모 분석한다고 그랬지? 간단하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점점 이렇게. 이게 뭐냐면 여기 플러스 바꾸식이죠? 여기도 그렇죠. 똑같은 거지. 그러면 요거 연산할 때 뭐 하냐면 요 동그라미 제곱 빼기 세모 제곱 할 거야. 맞지? 요거 제곱하면 뭐 나와? x가 4 나오죠? 이거 제곱하면 4 나오죠? 빼면 뭐 나왔어? x만 남았겠지? 그럼 분자는 끝난 거야. 분모는 2x가 원래 있었고 이 뒤에 이 켤레식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루트 4 더하기 x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 바꿔 조심하시고 이걸 좀 바로 오게 해야 돼. 네, 이런 거 막 두쌍하는 것도 있다고 두쌍. 이렇게 되면 이걸 다 쓰고 있으면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본인이 나 어렵습니다 하는 사람은 일단 쓰는데 궁극적으로는 안 쓰고 할 수 있게 반드시 연습을 해야 연산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숙제. 오늘 4가지 부정을 위해서 0분 몇 걸 넣었다. 그치? 따라서 개념 원리는 여기 페이지까지 밑에 다 풀어놔야 돼. 그리고 RPM, 라이트 센 다 여기까지 풀어놔. 해봤자 두 번 합쳐도 몇 장 안 될 겁니다. 그 책마다 앞에 쉬운 문제 있잖아. 교과서 확인하기 문제 쉬운 거. 그쪽 가지고 연습 좀 충실히 해봐. 요거까지